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좀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바통을 좀 받고요. 이 시각 개인은 소폭 순매도고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오히려 좀 더 확대되는 3,204포인트까지 지수 상승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3,200선 탈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장세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잠시 후 마켓 주민 시간에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과 시장 집중적으로 분석하겠고요. 중국 경제 또 투자 상황 알아보는 차이나TV 중앙정치국회의라는 중요한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뷰 출발합니다. 예, 마켓 주민 서울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금리 상승부터 해가지고요. 법인세 인상, 또 최근에는 자본이득세 올린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미증시가 뭐 굉장히 강한데요. 그 이슈까지도 딛고 올라오는 흐름들인데 그 일련의 최근의 움직임들,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의 외국인들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뭐 최근 나왔던 미국에서의 그런 자본소득세율 인상은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 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미국에서 그 상승으로 마감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이것이 뭐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고 뭐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악재로서의 작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좀 진통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맞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단발성으로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일단 그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뭐 이번 자본소득세율 조정 같은 것은 결국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미국 내 그 구조조정, 뭐 개혁과 관련돼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결국은 기업의 그런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증가로 미국 증시도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도 좀 동조화해서 약간 좀 출렁거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미국 내 시장에서의 좀 더 재료가 더 확실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국 시장에 더 집중되는 점에서는 국내 시장이라든지 신흥국 시장 아니면 다른 나라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추세를 이탈시킬 만한 그런 펀더멘털적인 그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런 매매 동향에 대해서는 크게 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다가 지난주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을 좀 사들어오면서요. 오늘도 이제 연속성을 좀 줍니다. 국내에서의 외국인 매수에는 좀 이어질 걸로 보셨고요. 가상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뭐 예측은 한 건데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소위 다른 코인이라고 하는 뭐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트코인은 48,000달러까지 추락하고 지금 실시간으로는 한 52,000달러, 5만 달러 회복하긴 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화폐 시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버블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다라는 응답이 74%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버블일 것 같은 그런 것이 높은데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그런 수단이 아니겠나 본다면 결국
지금 혹자는 뭐 그쪽에 유동성이 지금 주식시장 유동성이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가 좀 안 좋으면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동성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 투자 주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수익률 그러니까 변동성이 주식시장이랑은 너무 다른 그런 변동성,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쪽이 안 좋다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더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금투자 그러면 지금 뭐 더 대체로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투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용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전망될 때는 사용 가능하다 보는데 지금은 좀 좋은 시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실적 대비 싼 주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금투자로 해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시되 뭐 금투자에 올인하는 이런 투자 방식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장과 좀 더 밀접한 얘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소비 관련주 이런 소위 이제 관련주들이 컨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방어주 성격으로도 구별할 수 있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좀 주춤하고 오늘도 보면 뭐 최근에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경기 관련주 화학도 그렇고 좀 올라오는 상황들로 나오는데 뭐 물론 이제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보다는 늘 성장주, 가치주, 경기주, 방어주, 바벨 전략을 말씀들 하시고 계신데 이사님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비중 두고 계세요? 저는 뭐 올해 내내 경기 민감주 쪽에서 비중을 둔다고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사실 경기 방어주들이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들어서 지금 뭐 수익률 지난해 수익률 네. 뭐 하위 업종인 유틸리티가 중상위권에 지금 수익률을 포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잠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가 지금 올라오는 거는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감 그다음에 아니면 백신 공급이 약간 원활히 못하면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뭐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경기 민감주가 주춤한 사이 약간 너무 쉬웠던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수익률의 그런 어떤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은 지금 실적 논리를 떠나서 올 하반기에는 경기 방어주가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가 정말 회복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테이퍼링 같은 긴축을 좀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충격이 오면서 실적과는 무관하게 어떤 회피 수단, 방어적인 수단으로서의 경기 방어주가 짧고 굵게 하반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 상황은 이렇게 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올해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실적 좋은 게 경기가 회복되니까 경기주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방어주도 보긴 봐야 된다. 그럼 이사님 말씀하신 지금 방어주의 성격은 뭐 어떤 거에 뭐 소비나 화장품 이런 거보다는 뭐 금융, 음식료, 유틸리티 뭐 이런 섹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경기 방어주가 네. 상당히 많은데 뭐 음식료 가능성도 있고 필수 소비재 업종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이쪽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래 기다려왔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히 잡아졌을 때 오히려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입장을 보고 있고 유통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건 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매도 관련된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고 나면 5월 초입에 5월 3일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뭐 걱정도 하고 뭐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네. 공매도 문제는 개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근데 뭐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두 차례 공매도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 상반된 흐름을 나타났기 때문에 좀 공매도 제기됐을 때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약간 다 물음표, 퀘스천 마크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가 변동성, 지수 변동성이 연간으로는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외국계의 그런 매수세 자극세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변동성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외국계 뭐 해지펀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과거에도 미국계 자금은 공매도를 제기했을 때 순매수로 전환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를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공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지금 대주 허용 증권사도 28개로 늘어났고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정도의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또 개인들 입장에서는 또 득도 있으면 실도 있겠죠. 아무래도 단기에 뭐 최근에 보면 급등 뭐 5일 만에 더블하고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기는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매도가 제기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최근에 그 대차 잔고가 급증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한 종목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공매도를 70% 이상 참여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강한 종목들 그리고 과거에 공매도 표적이 좀 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작년에 실적 대비 수급으로 많이 올렸던 종목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주 전략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관심 뭐 섹터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사실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양호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주요 기업의 실적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약간 부양책이라든지 금리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관심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지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유지된다. 이런 점에서 개별 종목이라도 좀 시세가 나면 좀 고점 매도, 다시 저점에 재매수하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라 하면 특별히 좀 보시고 계신 뭐 섹터 같은 건 어느 쪽입니까 종목이나? 네. 그 섹터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긴 한데 그나마 지금 가장 강한 쪽은 IT 쪽,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이렇게 이렇게 1박 2일, 그러니까 하루 좀 크게 상승하면 한 이틀 쉬고 그래서 눌림목 매매가 가능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이슈 전략 마켓 주민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